인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이 되고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으로서는 하나의 계기를 조성한다. 인천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인천이 재경감 보건 허브 도시로서 인정이 돼서 이번에 아태 재경감 강요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초청이 되어서 출장을 하게 되었고, 인천이 아시아에서 처음이고 또 세계에서 6번째로 도시보건력 허브 도시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에 그런 인식을 함께 주시시켜야 되고, 이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앓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 위협 요인을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은 GCF 사무국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재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심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월 28, 29일 날 재경감을 위한 그 지도자 포럼을, 국제 행사를 인천에서 하게 되면서 지금 일부 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천시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면서 소위 말하면 재난과 관련한 좀 더 과학적이고 시스테믹한 그런 도시행정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국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정상회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APEC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규모가 큰 정상회의체입니다. 정상체가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이 되고, 인천이 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물론 경제적 효과라든가 인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라든가 또 약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으로서는 세계 수준에 맞는 도시로서의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조성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APEC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은 크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APEC 정상회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경쟁력을 알리고, 또 이번에 APEC 사무총장도 만나서 충분히 인천의 경쟁력을 설명했듯이 APEC 사무국하고도 협의해서 인천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면서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싱가포르, 시드니, 브리즈번의 공통점이 뭐죠? 바다, 해양, 항만, 바로 이 점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앞으로 미래형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또 많은 섬이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그 인프라 요인은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의 개발 전략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시드니, 브리즈번, 사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획기적으로 달라진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모습, 그래서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 시티의 이유는, 저는 인천이 갖고 있는 과거의 역사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 지론이기 때문에 제1호 공약을 제물포 르네상스란 것이고, 우리 인천의 큰 시정 목표가 시민의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인천이 가야 될 미래의 모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나 시드니, 브리즈번은 매우 의미 있는 도시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내륙에 있는 건축적인 측면, 다른 자원의 문제로서는 이런 도시들을 만들기 어려웠어요. 거긴 반드시 항만, 바다 자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당연히 갖고 있는 인프라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투자 유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고, 이미 형성된 국제적인 그 인지도라든가 물류, 항만, 관광의 중심적인 도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의 숙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투자 유치, 이거는 꼭 해외 투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갖고 인천의 이 성장 잠재력 가능성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힘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제도적,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아주 강력한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많은 투자 유치와 관련된 도시공사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또 다른 기관들도 있어요. 이 모든 기관들이 그야말로 전사적으로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하다면 통합형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서라도 이 투자 유치 문제가 인천의 도시개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융복합형입니다. 이 경제, 산업, 도시개발 이 부분은 지금 문화와 관광을 떠나서는 그 경쟁력을 그렇게 높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 문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도 새롭게 출범을 시켰지만은 앞으로 인천의 이런 미래발전 프로젝트에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드니 항도 거기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볼거리를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경쟁을 높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은 이런 관광 자원화를 좀 더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공항이라든가 항만, 그러고 도서, 바다 자원, 섬 이런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컨텐츠 개발이 좀 취약하고 그냥 외형적인 건축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스토리가 입혀져야 되고 좀 더 특색 있는 건축이 됐든 관광이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된다. 뭔가 이제는 그냥 어디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개발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화와 같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 관광, 문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컨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지역이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인천은 다행스럽게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나 역사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문화적 자원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송도, 영종 이런 데는 과거에 있지 않았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게 국립세계문화박물관, 그리고 청라의 동부장의 문화공간,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과거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창조형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예요. 인천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제대로 추진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